안녕하세요. 꿀팁과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안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업 2022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게 얼마만큼 사용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는 게링 스탠다드 아이콘을 열어보시면 맨 왼쪽에 서치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창이 뜹니다. 이 서치 스케치업이라는 게 새로 생긴 거고요. Shift S로 명령어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콘을 누르거나 Shift S를 누르면 이렇게 커맨드 창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원하는 명령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REC를 눌러서 렉탱글을 잡고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또 푸시 잡고 한 다음에 오프셋 해가지고 옵셋을 해가지고 안쪽으로 작업을 하고 푸시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능들에 대한 커맨드를 알고 있으면은 여러가지 기능들을 같이 쓰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방향이 하나 생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같이 아이콘을 굉장히 많이 쓰는 스타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굳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는 창을 되게 크게 쓰면서 작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방법을 몰랐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칭 기능으로 내 머릿속에 이 명령어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 이럴 때는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건 안 돼요. 그룹을 졌을 때 익스플로드를 하고 싶을 때 익스플로드라는 명령어를 치면은 깨트릴 수는 없어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깨트리기를 누르셔야 깨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 제외하고는 루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서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점을 조금 더 얘기해 드리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인데 라인푸시라고 하는 루비인데 여기 뷰에 보시면 툴바스에 이 아이콘에 대한 해당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라인푸시가 ADBO라고 하는 영어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서칭을 하려고 ADBO를 치려고 하는데 여기는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게 보면은 스케치업에 이제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기능들에 대한 이름들이 이렇게 뜨거든요. 아이콘 지금 보는 것처럼 푸시 라인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라인이나 푸시 라인 이렇게 치시면 여기에 아이콘이 나오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라인들을 이렇게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명령어를 찾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생길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 단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만약에 개선한다 그러면은 이런 툴바스라든지 뭔가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게 생겨서 내가 지정한 이름으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ADBO를 만약에 검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ADBO를 치시게 되면은 라인푸시가 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만들지는 이제 제가 프로그래머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콘이 너무 많아서 줄이고자 서칭으로 쓰실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케치업 루비 중에 큐릭에서 제공되는 파이 메뉴라고 하는 루비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인데요.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아이콘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안센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하나 만들어냈고 여기서 단축키까지 설정을 하고 나서 트레이라는 부분에서 카테고리를 정해서 몇 가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뷰라는 부분에서 뷰에 관련된 루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비정형이라고 하는 트레이를 만들어내가지고 여기서 비정형에 관련된 루비들을 여기다 세팅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평소에는 이렇게 안 보였다가 Alt 1을 눌러주면은 비정형에 관련된 아이콘들이 이렇게 뜨게끔 설정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은 굉장히 편리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데, 아쉽게도 이거는 이제 무료 루비가 아니고 유료 루비이고 $21 이상 내야지 사용할 수 있는 루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주고 사실 분들은 사셔도 되고 아닐 분들은 아닌데, 만약에 이걸 돈 주고 사시기 아깝다 그러면은 서칭 기능으로 보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보면은 더블 클릭을 바깥에다 하면은 이렇게 아이콘들이 생성되고요. 여기서도 제가 하나 지워볼게요. 이렇게 아이콘 동그라미를 더블 클릭해주면 이렇게 생성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 카메라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이 바깥의 선도 하나 더 생성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안 해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이콘들이 하나 생성되고, 여기서는 카메라 해가지고 명령어 치신 다음에 요 지금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그래서 나는
얘네 세팅을 넣을 거야 해가지고 클릭하면은 이렇게 세팅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는 이 동그라미 하나를 클릭해서 펜이라는 기능을 넣을 거야 해가지고 클릭하면은 펜에 대한 기능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렇게 길게도 할 수 있고 네모나게도 할 수 있고 가로로도 할 수 있고 위치 이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세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루비도 물론 유료 루비긴 하지만 충분히 이용성이 있기 때문에 살만하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이제 좀 아까우신 분들은 서칭 기능을 사용하고, 좀 사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큐릭에 있는 바이 메뉴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그냥 아이콘을 이 전체적으로 둘러서 그냥 아이콘을 많게 해가지고 나만의 세팅으로 해가지고 그냥 찾겠다 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추가됐다 라고 보는 점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생긴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라쏘 툴이라고 하는 기능이 생겼고요. 여기 보시면은 라지 툴셋 쪽에 선택창 바로 오른쪽에 라쏘 셀렉트라고 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뭐냐면요, 내가 이런 지금 화면이 있을 때 빨간색만 선택을 하고 싶을 때, 보통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추가하거나 빼는 작업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신 분들이 꽤나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뭐 잡으실 수는 있는데 좀 불편하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택할 때 뭐 시계 방향이냐 아니면 반시계 방향이냐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반시계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걸치기만 해도, 이 영역 안에 걸치기만 해도 선택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경우에 걸치기만 했을 때는 얘가 선택이 되지 않고 온전히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선택이 되는 이러한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쏘 툴셋을 사용했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잡으실 수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원하는 빨간색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제가 2021 버전을 열었어요. 2021 버전에서 보면은 좀 안타깝지만 저는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 그 매트리얼 셀렉트를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루비 중에 셀렉션 토이스라던가 이러한 기능들을 집어넣음으로써 이 셀렉션에 대한 기능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 셀렉트에 매트리얼 셀렉트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 매트리얼만 잡으실 수가 있어요. 컴포넌트도 하실 수 있고 그룹으로도 나중에 하실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라쏘 툴셋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더 편한 이쪽을 사용할 것 같아요. 이 셀렉트 기능을 사용해서 사용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자, 다음 세 번째는 태그 툴이라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들어 드릴 건데, 여기 태그에 대한 트레이를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아이콘 두 개가 생성됐습니다. 컬러 바이 태그는 예전에 있었던 거지만은 여기 바깥으로 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태그 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라지 툴셋에도 여기 왼쪽에는 태그라는 아이콘이 있고, 이거랑 같은 기능으로 트레이 태그에 태그 툴이라는 걸 쓸 수가 있는데, 의자라는 걸 선택해 놓고 태그 툴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태그 툴에 대한 의자를 입힐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의자를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게 세팅이 되는 거죠. 자, 예전 같으면은 얘네들을 미리 클릭한 다음에 태그라는 걸 쓴 다음에 이름이 없는 상태에서 의자라는 걸 주면은 의자가 껐다 켰다 켜질 수 있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라는 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컬러 바이 태그를 누르면은 내가 세팅했던 색깔로 들어올 수 있죠. 빨간색으로 만약 한다면은, 자, 이런 식으로 OK 눌러서 빨간색은 의자, 뭐 초록색은 식탁, 뭐 이런 식으로 컬러 바이 태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누르면 원래 재질 상태로 돌아오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새로 생성이 되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태그에 대해서 정리를 보통 안 해요. 그 스케치업 하시는 분들은 보통 여기서
다 잡고 그룹핑을 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정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태그 툴이 필요하다라는 분들도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방향이 제일 좋냐면, 지금으로서는 그룹핑이 좋은데 태그 툴이 점점 발전해서 그만큼 편해진다면 저는 태그 툴을 무조건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그 툴이라는 게 레이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CAD에서 레이어 정리를 하는 동시에 스케치업 넘기게 되면은 태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레이어에 대한 연동성이 있을 수 있고, 라이너도 마찬가지예요. 스케치업에서 라이너로 넘길 때 태그 정리가 된 상태에서 라이너로 넘기면 굉장히 라이너에서 작업하기가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태그로 정리하는 방법도 쉽게 된다면 무조건 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태그 툴이 점점 발전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네 번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씬 서치라고 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씬을 잡았을 때 요거를 찾을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씬을 많이 하시지 않는 분들은 공감을 잘 못하시겠지만, 씬이 한 3, 40개 넘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걸 찾는데 조금씩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이렇게 조그맣기 때문에 내가 이 씬을 잡은 게 맞나? 의구심이 들어서 한 번씩 그냥 확인하다가 파일이 너무 무거워서 기다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고,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이름을 줘서 찾는 경우다. 그래서 G로 세팅을 만약에 한 거 있으면은 이렇게 G를 바로 누르는 순간 1, 2, 3, 4, 5를 찾을 수가 있죠. G5를 해가지고 바로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서칭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도 물론 좋다고 보는데, 그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씬을 다른 파일에 넘길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생겼으면 더 좋겠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사실 이런 게 생겼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 다들 원하실 기능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루비 중에 그런 게 있긴 한데 하나씩 밖에 못 옮겨요. 그래서 이 만약에 3, 40개 되는 씬을 다른 파일에 그대로 옮겨놓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기능이 생겼으면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루비같이 한 씬에 하나씩 넘겨가지고 하는 작업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물론 좋은 방향의 루비지만 한 번에 할 수 있는 루비가 생겼으면 좋겠다, 또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스케치업 기본 기능이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기능은 프렌드 툴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프렌드 툴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라지 툴셋에 라인 부분 옆에다가 프렌드라는 게 생겨 있습니다. 사실 원래부터 이 프렌드 기능은 있었죠. 근데 어떤 게 개선됐냐면요, 이런 식으로 박스를 그렸을 때 프렌드를 그리면 이 안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 안에다가 바로바로 연결지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2021을 얘기로 들려드리면, 프리핸드를 쓰게 되면 이렇게 쓰는데 보시면 요 아래까지 프리핸드를 그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2022에서는 그 기능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그을 수 있게 세팅이 된 거고, 생각보다 프리핸드가 연필로 그을 수 있으면 굉장히 자세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의 가능성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 라는 정도로 설명드리고, 필요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잘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 생성됐다 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2022에서 여섯 번째 생긴 기능은 스탠다드 리스펙트 모델 액시스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예전 같은 경우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제가 2021을 지금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나는 이렇게 해서 정면도를 보고 싶은데, 이 기능은 전체 축에 관한 뷰밖에 인식을 못해서 그냥 정면도를 보면은 이렇게 이 전체 축에 대한 정면도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이 약간 돌려져 있으면 약간 이쪽에서 보는 것 같이, 약간 비틀어서 보는 것 같이 정면축이 되기 때문에 모델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대로 바꾼다거나, 자 이렇게 해서 모델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정면축을 바꾼다거나 이런 식의 작업이 항상 생겨났고, 이 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뷰를 눌러주면은 똑같이 전체 축을 잡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축에 대한 부분으로 인면도가 잡히질 않아요. 이런 단점이 있었고, 자 2021을 보게 되면은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직 투영 한 다음에 인면도를 보면은 이렇게 꺾인 상태로 인면도를 보게끔 되어 있는데, 이 모델링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 XYZ축이 새로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인면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면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 자체가 그 축의 원점이 되면서 뷰를 볼 수 있다라는 걸로 바뀐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무조건 좋다고 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그냥 더블 클릭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걸로 축을 바꿀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당연히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파란 선에 갖다 대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레이스로 조정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 그 전체 축, 이 월드 축이 그냥 바뀌기 때문에 그냥 정면도를 누르는 순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다시 되돌리고 싶어 하실 때는 파란 색깔 마우스 갖다 대시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리셋을 누르면은 다시 0,0,0에서 축이 제대로 세팅된 상태를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굉장히 좋다고 보고, 동서남북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모델링의 위치가 이제 비틀어져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걸 인면도를 하기 좀 불편했던 게 굉장히 좋아졌다. 내가 들어가서 이걸로 정면을 볼 수도 있기도 하고, 여기서 플레이스로 이 월드 축을 바꿔가지고 전체 축을 바꿔가지고 정면도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정말 엄청난 장점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7번째 기능을 설명드리자면은 클리핑 임프로브먼트라고 해가지고 이 가까이 갔을 때 모델링이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제가 예전에 루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해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저기 지금 뭔가 하나가 보이시죠? 자, 모델링이 하나 보이시죠? 그래서 모델링이 저 멀리 있을 경우에 모델링의 범위가 이만큼인 거예요. 사실상 여기 없어져야 모델링 범위는 요만해지는 거죠. 근데 저기 멀리 있기 때문에 얘가 전체 바운더리를 이렇게 네모나게 잡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거대한 모델링으로 생각을 하고, 얘가 이건 굉장히 작은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 정도까지 크게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잘려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못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지는 경우도 있고, 도대체 왜 이렇게 가까이 갔는데 나는 작업을 할 수가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화가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클리핑 임프로브먼트라고 해가지고 새로 생성된 게, 이걸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잘리죠. 근데 여기 뷰스에서 컴포넌트 에디트에 보시면은 하이드 레스트 오브 모델이 있어요. 제 그 스케치업 기초 영상 카테고리 중에 하이드 레스트 오브 모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여기 ESC 밑에 따옴표 부분으로 제가 단축키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이드 레스트 오브 모델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까이 가도 잘리지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떠한 기능이냐면은, 주변에 뭐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 더블 클릭했을 때 하이드 레스트 오브 모델은 한번 클릭했을 때는 이렇게 기본 상태에서는 얘까지 이제 인식을 같이 하는 경우지만, 다시 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얘만 이 모델링 안에 딱 보이게 돼요. 전체적인 바운더리가. 그래서 이 바운더리는 요만큼만 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이 가도 잘리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모델링이 뭐 저 멀리 있든 요 멀리 있든 얘만 더블 클릭해서 하이드 레스트 오브 모델을 이렇게 작업해주면 얘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가까이 가도 잘리지 않는 이러한 기능을 업데이트 해준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보고,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8번째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 인퍼런스 락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2021을 열어드린 건데, 예전에는 아크를 그렸을 때 탄젠트를 이용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던 상태를 업데이트 해줬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을 때 그냥 사실 아크만 그냥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2021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보라 색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아크를 그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정밀하게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블 클릭해주면 이 면이 생성되게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제 업데이트 시켰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좋은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9번째는 테이프 메저 트윅스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T를 눌러주면 이 줄자 기능이 활성화가 될 텐데요. 이 T를 눌러주면 됩니다. T를 눌러주고 확인할 것이, T를 눌러준 순간 이 아이콘에 보면은 이 아래에 플러스 모양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컨트롤 눌러주면 이게 없어지거든요. 컨트롤 다시 눌러주면 생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길이를 가게 되면 지금 얼마만큼 갔는지 기억이 안 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 내가 8945mm를 갔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두 번 클릭하면 요 기준에서 다시 한번 2851을 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요런 식으로 기억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가이드를 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다시 한번 기능을 잡아주면 전에 있던 것이 같이 살아나게끔 세팅이 됩니다. 요런 게 지금 2022에 새로 생성이 됐고요. 저는 사실 이런 이제 눈금자에 대한 기능을 안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정확치가 않은데, 쓰시는 분들은 뭐 좋게 사용하라고 스케치업에서 만들었겠죠.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눈금자에 관한 루비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도 잘만 사용하시면 활용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째 같은 경우에는 섹션 플랜 임프루먼트라고 해가지고, 저는 차이를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겠는데 설명으로 보자면은 이 단면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잘 안 잡힌다거나 재질이 잘 안 입혀진다거나 스포이드가 잘 안 찍힌다거나 하는 문제들을 조금 더 개선했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씩 잡아가 주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11번째로는 이제 셀렉트에 관한 부분들이 추가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이 셀렉트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같은 텍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식탁끼리 묶어놨다 하면은 이 텍스를 잡을 수가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 하이드한 것도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식탁에 대한 레이어인데 이게 지금은 숨어 있지만 이렇게 셀렉트로 태그를 잡으면 잡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의자가 컴포넌트로 되어 있는데 컴포넌트로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기능은 이 컴포넌트끼리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셀렉트 해주는 거. 마찬가지로 숨은 것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능은 내가 선택한 거 이외에 다른 걸 다 선택하겠다 해가지고 움직이면 내가 의자를 선택한 거 외에 나머지가 선택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셀렉트에 관한 기능이 3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막 루비를 꼭 이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컴포넌트나 태그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기능인 12번째 기능은 익스플로드에 대한 개선 향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제가 따로 뭐 영상을 준비하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2021 버전에 그 폭발하는 익스플로드가 30초가 걸렸다면은 2022년도에서는 5초 정도면 해결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깨트리는데 굉장히 빠른 효율이 됐다. 깨트려야 되는 그룹들이 있기는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깨트릴 수 있으니 굉장히 좋은 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스케치업 2022에 대한 업데이트 상황을 알려드렸고, 그거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그거 말고도 더 개선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스케치업이 계속 발전되고 해서 점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줬으면 좋겠고, 이 유저들이 원하는 것들을 조금씩 더 귀 기울여서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